WPI를 배워서 상담가가 되고 싶어도 장소적인 제약 때문에 망설이셨던 분들 잘 들어보세요. 이제는 WPI 심리상담가가 되는 WPI 상담 코칭 전문가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수강하고 전문가 자격증도 받을 수 있답니다. 초급, 중급, 고급 3회의 워크샵에선 쌍방향 소통이 되는 온라인 참여가 가능합니다. 인간의 성격부터 WPI 검사 해석까지 온라인으로 배우며 온라인상에서 토론과 황상민 박사님과 1대1로 질의응답도 가능하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심리 상담가인 황상민 박사님의 실제 상담 사례를 공부하는 사례 분석 세미나도 온라인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듣기만 하는 인간 개념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사례 분석 세미나. 대한민국 최고의 심리 상담가인 황상민 박사님의 실제 상담 사례를 보고 온라인으로 토의하며 통찰력 넘치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비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상담 실습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상담 준비 수업부터 슈퍼비전 그리고 실제 상담까지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화상통화로 내담자를 상담하며 전문성 있는 상담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워크샵, 사례 분석 세미나, 상담 실습,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체계적인 수련 과정을 이젠 전부 온라인으로 수강해보세요. 내 삶에서 상담가로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고 싶으신 분, 제대로 된 상담을 배워서 자신의 능력을 키우고 싶으신 분, 온라인으로 가능한 WPI 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을 5월 22일 초급 과정 워크숍부터 시작해보세요. 내가 앉아있는 곳이 배움의 장소가 되는 진정한 워라밸이 실현됩니다. 위즈덤 센터.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TV 시작하겠습니다. 장 박사님, 인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 박사님 인사만 다 받기만 해도 또는 저는 보기만 해도 마음이 흐뭇해서 어떤 이 골치 아픈 사연이라도 기대가 되네요. 오늘 어떤 사연을 가지고 나오셨나요? 안녕하세요, 황상민 박사님. 저는 얼마 전 박사님께서 만일 우리가 대통령으로 공유를 선택한다면 어떨지 상상해보자는 제안을 해주신 덕분에 온종일 공유 생각을 하다 결국 꿈속에서 공유를 만나 너무나 행복했던 황심소 애청자랍니다. 도깨비!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네요. 그런데 그 꿈속에 내가 나타나면 그 꿈은 악몽이 될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멘트를 쳐야 될지 잘 상상이 안 되네요. 장 박사가 나타나면 그 꿈은 뭐라고 그러죠? 제가 나타나면 예능이고. 예능일까요? 그 개꿈 아닌가? 멜로. 멜로. 황 박사님이 등장하면 호러. 그렇죠. 그건 난 뭐 별로 그렇게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런데 본인은 예능이다. 황 박사님이 등장하면 인양반이 내 심리의 내가 감추고 싶은 부분을 다 지금 헤집고 들어와가지고 뭔가 거기다가 보고 싶지 않은 현실에 이렇게 플래시를 쫙 비추는 거 아닌가. 그렇죠. 이런 공포가 들지 않겠어요? 그렇죠. 어쨌든 그만큼 상상의 힘, 믿음의 힘이 무엇인지 개인적으로 경험한 시간이었다는 방송 후기를 보내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사연이 이렇게 왔어요. 사실 요즘처럼 정치권이 뒤숭숭하고 사람들이 뉴스 보면서 혀를 차는 걸 보면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어도 거기서 거기일 거다라는 생각마저 든답니다. 그래서 차라리 드라마 커피 프린스, 도깨비 등에 출연하여 여심을 완벽히 사로잡은 스윗한 공유가, 또 영화 도가니 82년생 김지영 등에 함께하여 사회적 의식까지 겸비한 배우 공유가 그 누구보다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역할을 잘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죠. 진짜 그 매일 저녁 8시 뉴스에 9시 뉴스에 그 대통령 동정 기사가 나올 때 공유 얼굴을 매일 본다는 건 이건 완벽한 기쁨이잖아요. 그렇죠. 맨날 쌈박질하고 고함 지르고 사고 뭐 이런 거 하다가 공유가 나온다. 본인이 하나만 한 소리하고 지도 안 믿는 소리로 그냥 보고 읽는 이 대통령을 보면 짜증나는데. 그런데요. 그런데 박사님, 제 남자친구는요, 공유가 대통령이 되면 어떨 것 같냐 하는 제 질문에 우리나라에서 배우가 대통령이라니 말도 안 된다며 제 상상을 비웃더라고요. 그러면서 배우들이야 입금만 되면 배역을 위해 무엇이든 하고 작가나 연출 없이는 아무것도 하기 어려운 존재인데 그들이 대통령직을 수행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하더라고요. 광대가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니냐면서 말이죠. 대한민국은 꼭두각시가 대통령이 되고 지금
대통령이 누구나 다 될 수 있다는 거를 보여준 대표적인 나라인데 배우면 최고죠. 근데 대통령도 뭐 의전할 때 네. 작가나 연출 뭐 이게 이제 용어는 좀 다르죠. 뭐 의전 비서관, 완벽한 그렇죠. 그런 분들이 다 써준 원고 같은 거 읽는 거죠. 아니 그리고 동선도 발자국 몇 걸음 가셔가지고요 가가 그리고 거기에서 눈을 어디로 딱 서쪽 방향으로 네. 한 3초 응실하신 다음에요 다시 5발자국을 더 가신 다음에 상념에 잠기신 제스처를 5분만 그렇죠. 이런 거까지 다 해주는데 그건 배우보다 더 심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데. 미소가 입꼬리 몇 도 이상 올라가면 그럼요, 안 되고 그럼요. 너무 상업적인 미소로 보이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약간 우수에 담긴 표정.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할 건가 그런 거를 미리 다 적어줄 뿐만 아니라 리허설까지 시키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그거를 쓸데없는 소리를 하면 옆에서 낫또 드세요 낫또 이런 것까지 다 우리 대통령들은 경험을 하고 지냈잖아요.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 자체가 굉장히 많은 뜻을 담은 정치 행위다라고 아, 그럼요. 많은 사람이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획과 거죠. 대통령은 최고의 배우가 최고의 대통령이 된다라는 걸 우리는 세계 뭐 미국이든 어느 나라든 역사적으로 훌륭한 대통령의 역할을 한 사람은 최고의 배우의 역할을 한 거 네. 같다는 왜 그걸 이분 남자친구가 모르죠? 그 시대가 바뀐 거죠. 케네디 대통령 그 가문에서 정치인들을 연예인과 똑같이 취급한 잡지를 만들었거든요. 그럼요. 동선, 화보 등등. 그럼요. 근데 그리고 문제 제기를 하니까 맞아요. 아니 정치인들이 연예인이랑 다른 게 뭐냐. 그렇죠. 네, 관심의 아니, 방향이 좀 다를 뿐이지라고 했습니다. 방향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연예인들은 인기를 먹고 살죠. 네. 정치인도 인기를 인기 먹고 먹죠. 살죠. 그리고 연예인은 스캔들에 한 방에 가죠. 정치인도 스캔들에 한 방에 가죠. 네. 정치인이나 연예인이나 다 스캔들은 여자와 돈과 관련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연예인은 항상 구름 위에서 살고 그래서 인간으로서 살게 되면 문제가 되는데 정치인은 여의도에 있는 정치인들은 인간 되기 참 힘들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연예인과 정치인의 그 교집합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인물이 공유 같은 인물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미지상으로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돈 받은 만큼 열심히 배우에 몰두하는 배우. 이게 저는 진짜 대통령이든 정치인들 지들이 받은 돈만큼만 일을 해줬으면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걔네들은 돈을 받는 거는 되게 열심히 하는데 일하는 거는 안 하는 대표적인 인간들이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공유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 때문에 저는 남자친구랑 괜한 말다툼 했는데 이분 남자친구랑 말다툼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남자친구 잘라요. 그리고 그 시간에 보세요. 남자친구 눈치 보지 않고 공유의 과거 작품을 다시 보는 시간을 가졌대. 역시 사연 보시면 네. 현명하세요. 그러면 공유 같은 남자친구가 새롭게 나타나요. 네, 박사님, 제가 솔직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난 대선에 났을 때 지금 제가 공유에게 느끼는 만큼의 설레임을 느꼈답니다. 이분 원조 문바였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세상이 달라질 것 같고 그렇죠. 이분이 되면 공정할 것 같고 그렇죠. 저 사진 딱 보잖아요. 저게 야. 이제 공수부대 때 찍은 사진. 특전사 사진. 특전사 때. 그렇죠. 특전사. 그런데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난 특전사에 가가지고 이 대한민국 남성의 우월성을 보여줄까 이런 마음으로 간 게 아니라 그냥 이 녹색 사업으로 끌려갔거든요. 진짜 징집 당한 거죠 그때. 당한 거. 네. 그런데 징집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나의 역사적 기록으로 남을 거다. 그러면서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 특전사 훈련에 저 사진을 찍은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진 찍을 때는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대통령 이런 군복도 엄청 잘 어울리는 그런 대통령을 뽑아보자. 우리 옛날에 MB 대통령 군대도 안 갔다 왔으면서 이 연평도 폭침 났을 때 그 군복 비슷한 옷을 딱 입고 네. 헬기 타고 갔던가 보트 타고 갔던가 연평도 방문한다고 쇼한 거 혹시 기억나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입었던 군복 비슷한 옷이 뭔지 아세요? 네. 공군 비행사들이 입는 가죽 점퍼였어요. 우와. 그리고 어디 군부대 방문해가지고 망원경인가 뭐 하여튼 뭐 이 군 장비 그렇죠, 그렇죠. 제대로 못 따라서 우리 보통 보는 거 거꾸로
책 못 읽는 애가 활짝 거꾸로 한 그거. 으아, 역시 군대 그래도 구경이라도 갔다 왔으면 쇼를 해도 좀 잘하지 싶은데 어쨌든 간에 그게 연출이 부족했다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연출 박현민 씨 작가. 네. 얼마나 연출을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잘하니까 잘라라고 난리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 정도 어설픈 박현민 씨 같은 연출가가 필요하지 않는 공유는 스스로 딱 대본만 주면 완벽하게 잘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작가가 생각 못한 플러스 알파. 그렇죠, 그렇죠. 정말 이쯤 쓰고 보니 씁쓸해져서 진짜 다음 대통령을 누굴 뽑아야 하나 생각하기도 싫어지다가 진정으로 공유가 대통령이 되면 어떨까 상상을 계속하며 오늘 밤에도 공유 꿈을 꾸면 좋겠다고 기도하고 있답니다. 으아, 이분 이 사연 보내면서 공유를 꿈에서 또 만날 생각이 들어서 박사님 감사해요. 이런 지금 사연을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질문이 있네요. 그래서 말인데요, 박사님. 저는 아무래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다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며 사회 정의를 구현할 대통령감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요. 진짜 궁금해서 진심으로 질문합니다. 공유가 진짜 대통령이 될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같아선 기존 정당 어디에도 보내지 않고 제가 선복에 나서서 공유를 위해 창당도 하고 당명도 멋지게 지어주고 싶은데 혹시 창당도 괜찮다 하시면 박사님 우리 미래 대통령 공유를 위한 멋진 당명 하나 지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 그 즐거운 상상에 대한 박사님의 탁월한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 이분 지금 여론조사에서 1, 2위를 다니는 분이 다 마음에 안 드니까 공유가 진짜 대통령이 될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이 질문을 지금 던지는 거네요. 네. 이분은 왜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마음에 안 들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며 사회 정의를 구현할 대통령감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이분들이 뭔가 변화를 불러올 것 같기는 한데 무슨 변화를 불러올까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만약 우리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변화를 불러올까요? 뭐 부자 과세라든가 부자 과세. 네. 지금도 충분히 부자 과세 많이 하는데 이거보다 더 한다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사는 이재명 지사는 그보다 좀 더 세게 하지 않을까요? 아니 이재명 지사가 얼마 전에 아니 부자들이 별장으로 한 채 더 가질 수도 있는데 왜 이 이주택자 된 거를 제약시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분은 부자 과세를 할 것 같지 않은데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글쎄요, 뭐, 그건 또 모르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기본적으로 이분이 검사 출신이라서 정의를 주장을 했는데 왜 사회 정의를 구현할 대통령감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저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네. 이재명이나 윤석열 두 분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나의 행복 이것과는 연결이 안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으시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어차피 내 행복은 누가 대통령이 돼도 이 상관이 없는데 지금 대한민국 많은 사람들의 기본 심리는 내 행복보다는 저 자식들이 좀 혼이 나고 저 자식들이 좀 감옥에 갔으면 좋겠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바로 다음 달에 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감옥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 얼굴빛 하나 바뀌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는 사람이 이재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심지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금 어차피 여론조사에서 인기가 높다 하더라도 이 본인이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순간 본인은 국민의힘 안에서 소멸될 것이다. 비토될 것이다. 그렇죠. 비토, 소멸.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에 지금 입당하지 않으면 스스로 창당해서 가기는 어렵다고 보죠. 왜요? 윤석열 이 씨가 창당을 해야지 우리 미래 대통령 공유를 위한 창당 작업도 시도를 해볼 수 있을 텐데. 근데 지금 한국 정치사에서 제3의 후보는 늘 등장했지만 그렇죠. 당선권 가까이 간 적은 없고요. 그렇죠. 제3의 후보가 나와가지고 정말 당선이 되려면 여당, 야당이 동시에 무너지는 사태가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 여당은 무너지는 일보 직전이니까 그건 걱정 안 했는데 야당도 지금 무너지는 것 같지 않아요? 야당은 서울시장 선거와 부산시장 선거를 이겼기 때문에
무언가 저기는 이기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착시 현상이 생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유시민 씨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 지방선거 뭐 보궐선거에서 큰 의미 졌다고 부여하지 해서 마라. 진 게 네. 아니다. 끝까지 가봐야 된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데 그럼 유시민 씨도 또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본인은 절대 안 나오겠다고 하지만 그렇죠. 추대를 받으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거 아닐까요? 어. 선수가 없으면. 선수가 없으면. 네. 선수가 없으면 이제 은퇴한 선수가 아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있는데 이재명 지사는 문 대통령 측근들이 생각할 때 네. 비문이라고 보는 거겠죠. 네, 이낙연 씨는 그럼 어때요? 그분은 기자를 하셨으면 참 잘하셨을 분이죠. 네, 그렇죠. 그런데 뭐 기자는 이미 물 건너갔고, 네.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분은 공유라면 본인이 나서가지고 공유를 위해 창당도 하고 공유당, 네. 예, 공유당. 그리고 우리의 대통령은 누군가의 독점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공유하는 대통령, 공유 그렇죠. 대통령. 공유를 공유하자. 그렇죠, 그렇죠. 이런 당명이면 당연히 그냥 나오네요. 네. 그러면 이재명, 윤석열, 공유 이 세 사람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대선 주자에 대한 인물 분석과 논평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야기네요. 공유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재명, 윤석열 그리고 그 밖에 대선 후보들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네.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시대정신이라는 게 과연 어떻게 구동되고 있는지 이것을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아, 그건 장 박사님 잘 해주시겠죠. 네, 공유를 위한 멋진 당명 하나 뭘로 지으면 될까요? 아까 다 지었잖아요. 공유당. 네. 예. 공유 대통령. 꿈도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아이 무슨 꿈은 촌스럽나요? 이분이 꿈속에서 공유를 만나는 거로 충분해요. 당명에는 빼세요.